안녕하십니까. 엠바페강 10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 타겟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 타겟을 만들기 위해서 광고 관리자로 가야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는 business.facebook.com으로 들어오셨을 때 보이시는 페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계정을 언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텐데 제 계정은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2022년 2월이 지나고 만들었기 때문에 계정은 새로 만드신 계정은 이렇게 보이실 거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이렇게 보이신다면은 모든 도구로 가셔서 여기 광고 관리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관리자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맞춤 타겟을 만들 수 있는 타겟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타겟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다시 모든 도구를 눌러서 타겟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하기 전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금 광고 계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이 광고 계정이 맞다 하면은 모든 도구를 눌러서 타겟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타겟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바로 가기에 바로 뜨는데, 혹시 여기 타겟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광고 밑에 타겟. 자, 저는 지금 한번 저장된 타겟을 지난 시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저장된 타겟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무튼 여기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은 타겟 만들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타겟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맞춤 타겟. 맞춤 타겟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소스를 선택해서 타겟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는 거는 넷소스인데, 넷소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스를 활용해서 맞춤 타겟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웹사이트나 앱 활동 그리고 카탈로그의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긴 한데, 제가 사용하는 픽셀을 제공해서 소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넷소스라고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객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객의 리스트를 업로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 활동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타겟의 그 활동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오프라인 활동은 아마 많이 안 사용하실 것 같아서 고객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지금처럼 신규 계정의 경우에는 고객 리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광고 계정을 만들고 최초 몇 주 동안은 고객 리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몇 주 동안은 사실 광고 비용도 제한이 되고 이렇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이 돼요. 이 기간 동안은 페이스북과 여러분들, 광고주 여러분들이 신뢰를 쌓는 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능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차츰 해결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한번 어떤 소스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소스로 맞춤 타겟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소스를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픽셀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 이상의 픽셀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여기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소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벤트를 보면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가 보이죠. 픽셀이 설치된 웹사이트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맞춤 타겟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데 상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남성 의류고 하나는 여성 의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성 의류를 방문한 사람, 여성 의류 상품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만 제가 맞춤 타겟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도 여기 클릭하시면은 특정 웹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에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URL을 적고, 그러면은 이 해당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만 제가 타겟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URL을 적으실 때는 포함이라는 것과 포함하지 않음,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포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만약에 네이버 점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www.naver를 방문할 수 있는 거고 데스크탑으로,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m.naver.com
모바일 버전이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방문을 하면 네이버.com이 m.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포함이라고 이렇게 타겟을 만들면은 www로 들어간 데스크탑을 통해서 방문을 하던 모바일을 통해서 방문을 하던 제가 원하는 타겟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주소가 m.naver.com이다. 그러면은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만 제 타겟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스크탑을 통해서 들어오면 www.naver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포함시켜 놓은 m.url과는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 접속한 사람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 포함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네이버를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번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네이버를 포함을 하는데 필터 추가 요걸 눌러서 포함하지 않음. 만약에 스포츠라는 이런 URL이 포함이 되어 있다. 스포츠라는 단어가 URL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네이버를 방문한 사람 중에서 스포츠라는 URL이 들어간 사람은 제 광고 타겟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URL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뉴스 이렇게 해서 이런 URL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URL을 방문한 사람은 제 타겟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조금 이렇게 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쇼핑몰.com 그리고 제 쇼핑몰 중에서 남성의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남성의류 이렇게 하면은 쇼핑몰을 방문한 사람들은 포함을 하고 싶지만 내 남성의류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은 포함을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이벤트로는 이용 시간별 방문자도 타겟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웹페이지의 상위 25%를 방문했던 사람. 그러니까 제가 방문해서 1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문해서 뭐 1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상위 1% 또는 제일 100분위가 높은 사람은 방문해서 1시간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방문 지속 시간이 길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타겟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방문 지속 시간이 길다는 말은 실제로 쇼핑몰을 방문해서 구매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거나 또는 상품 정보를 많이 읽어봤을 확률이 높겠죠. 그만큼 시간을 소비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타겟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벤트에 지금 웹사이트 방문자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구매라거나 또는 장바구니 담기 이런 또는 잠재 고객 확보 이런 이벤트를 설치된 상태에서 이런 이벤트가 설정된 상태에서 광고를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또는 설치해 놓은 이벤트들이 여기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벤트에서 구매를 검색을 하셔서 구매 이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지난 30일 동안 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구매라는 이벤트를 활성화시켰던 사람, 그런 사람들만 타겟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난 시간에 타겟을 봤을 때와 비슷하게 타겟 추가와 제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은 내 웹사이트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 이벤트, 구매 이벤트를 발생시켰던 사람들은 제외하겠다. 그러면은 내 웹사이트를 방문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만 제 타겟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겟 추가 제외도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 소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객 리스트는 말씀을 드렸었죠. 카탈로그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제 상품을 카탈로그에 등록된 상품을 조회했던 사람 또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한 사람, 구매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기준을 나눌 수 있는데 요거를 제 상품을 조회했으나 뭐 구매하지 않은 사람 또는 조회했으나 장바구니 추가 담기를 했거나 아니면 구매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타겟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편에 있는 거는 메타 소스, 이제 메타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소스를 제가 활용해서 맞춤 타겟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또는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페이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잘못된 페이지를 선택을 하면은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냐? 조건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벤트라는 말이. 그래서 내 페이지에 참여했던 사람, 참여한 사람이 누구죠? 게시물 좋아요, 댓글, 그리고 뭐 공유했던 사람 또는 링크를 공유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난 365일 동안 내 페이지를 좋아했던 사람, 365일이 최대입니다. 이 페이지 메타 소스는 365일이 최대이고, 그리고 아까 빼먹었는데 웹사이트로 가면은 최대 일자는 180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픽셀을 활용해서 맞춤 타겟을 만들면은 최대 유지 기간은 180일이고 메타 소스를 활용할 때는 최대 365일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페이스북 페이지 기능을 볼게요. 이렇게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은 내 페이지에 참여했던 사람, 그런데 지난 7일 동안 내 페이지에 참여했던 사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내 페이지를 좋아하거나 팔로우하는 사람,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타겟을 하실 수 있어요. 참여라는 거는 방문, 게시물, 공감, 댓글, 좋아요 이런 거 다 포함인데,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만 제가 따로 타겟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게시물이나 광고에 좋아요를 눌렀던 사람만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타겟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페이지에 참여했던 사람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 유도 버튼을 클릭했던 사람을 타겟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광고 게시물을 통해서 행동 유도 버튼을 클릭한 사람들만 제 타겟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타겟 추가와 제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타겟 추가 해보면은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 또는이에요. 또는 제 페이지를 게시물 광고를 참여한 사람, 게시물이나 광고에 좋아요, 댓글, 공감을 눌렀던 사람, 이런 사람들, 제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했던, 참여를 했던 두 가지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타겟을 제외합니다. 내 페이지에서 행동 유도 버튼을 클릭했던 사람, 그러니까 내 페이지 게시물을 참여를 눌러보고, 그리고 내 페이지를 방문해 본 사람, 어느 정도 내 페이지 또는 상품에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인데 행동 유도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도 타겟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에도 프로페셔널한 계정에 방문했던 사람, 참여했던 사람, 뭐 광고를 저장한 사람, 이런 것들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연결이 돼 있어야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동영상 소스인데요. 동영상 소스를 눌러보면은 참여 컨텐츠 유형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참여 컨텐츠 유형에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영상을 3초 이상, 10초 이상, 15초 이상, 뭐 25%, 몇 초 길이가 상관없이 내 동영상의 25% 지점까지 시청한 사람, 50%, 75%, 95%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은 동영상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동영상 전체 15초를 조회한 사람인데, 근데 어떤 동영상을 조회했느냐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렸던 동영상이거나 아니면 광고에 사용했던 동영상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영상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영상,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여름 특별 또는 뭐 2021년 할인 행사에 관련된 영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2022년 이제 설날에 관련된 영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21년 동영상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2022년 동영상만 관심을 표했고 동영상 조회를 했던 사람들만 내가 타겟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옛날 영상을 빼고 최근 영상만 선택을 해서 타겟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최대 유지 기간은 365일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7일, 1일, 30일 모두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좀 변경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7일이다. 이렇게 동영상을 7일 이내에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타겟을 만들 때, 광고에서 타겟을 만들 때 제가 이 맞춤 타겟으로 동영상을 7일 이내에, 지난 7일 이내에 조회한 사람들, 근데 누구를 제외할 거냐? 광고를 통해서 구매를 했던 사람들은 내가 제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7일 이내에 내 동영상을 봤다는 거는 내 동영상 또는 내 브랜드 상품에 굉장히 기억이 남아있을 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리마케팅을 했을 때 전환이 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좀 핫한 사람들,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타겟을 할 때 지난 7일 또는 지난 14일 이렇게 좀 짧은 기간으로 유지 기간을 변경을 해서 타겟을 만들고 광고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기를 또 눌러보면은 이제 잠재 고객용 양식도 종종 사용을 하는데 잠재 고객용 양식을 눌러보면은 조건, 이벤트 조건입니다. 이 양식을 열었던 사람, 열어봤으나 제출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열어봤으며 제출했던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제 양식에 해당하는, 제 양식과 어떤 형태로든 상호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을 맞춤 타겟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제가 이 양식을 열어봤으나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리타겟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제 페이지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 소유되어 있는 잠재 고객용 양식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잠재 고객용 양식은 최대 90일까지만 이제 타겟이 가능합니다. 180일이 아니라 90일, 여기는 90일만 타겟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추가와 제외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양식을 열어봤던 사람들 중에서 제가 양식 1번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식 1번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양식 1번을 열어봤던 사람 또는 양식 동일하게 밑에서는 2번을 열어봤던 사람, 그러니까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라도 열어봤던 사람들 중에서 양식을 제출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양식 1번, 2번을 열어봤으나 1번, 2번 둘 중에 하나를 열어봤으나 제출을 했던 사람들은 제 타겟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리마케팅을 할 때 내가 타겟을 추가하고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춤 타겟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법한 타겟은 모두 만들어 봤고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미션과 관련 있는 맞춤 타겟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 14일, 30일,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타겟을 하고 이용 시간별 5%, 10%, 25%, 지난 30일 계정에 참여한 사람, 페이스북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을 방문했던 사람들, 페이지 마찬가지죠. 페이지를 방문했던 사람들,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광고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타겟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웹사이트 장바구니 이벤트를 했던 사람들 7일, 14일,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장바구니를 지난 7일 안에 했다. 근데 구매를 한 사람은 제외를 하고 광고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장바구니 담기를 지난 7일 동안 했는데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리마케팅을 하는 거죠. 결제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제하기를 시작을 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리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춤 타겟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을 조회한 사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난 30일, 60일, 90일 동영상 75%를 시청한 사람, 그리고 잠재 고객 양식을 열었으나 제출하지 않은 사람, 열어봤으며 제출한 사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맞춤 타겟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보여드리면은 뒤에 나오는 유사 타겟과 뭐 특별 타겟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타겟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의로 장바구니 7일이라는 맞춤 타겟과 구매 30일이라는 맞춤 타겟을 만들었어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임의로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광고 관리자로 돌아가서 모든 도구 누르시고 광고 관리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해당 캠페인을 제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정을 눌러서 광고 세트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타겟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오다 보면 새 타겟 만들기로 변경을 하고 맞춤 타겟 제가 리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바구니 7일 지난 7일 동안 제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장바구니라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리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구매했던 사람들은 제 광고에서 제외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제 상품을 구매했으니까 제가 굳이 다시 그 사람들한테 상품을 보여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난 7일 동안 장바구니 담기 행동을 했으나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리마케팅 할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 있겠죠. 지난 7일 장바구니를 포함을 하고 구매 30일을 제외를 시키는 이렇게 타겟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의 미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맞춤 타겟을 모두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여기 있는 맞춤 타겟을 다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막 광고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뭐 페이지 웹사이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잠재 고객용 양식을 열거나 뭐 제출한 사람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맞춤 타겟 이 두 가지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 맞춤 타겟을 만들어서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